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생육 시기를 봤을 때 여기가 적과 종료 시점이에요. 그러면 종합위험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 피해가 냉해 피해가 왔다. 보상해요, 보상 안 해요? 보상하는 거죠. 그럼 냉해 피해가 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조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무슨 조사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가 아닌가만 확인을 하죠. 이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모든 위험을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과실이 줄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보험금은 차과감소 보험금이잖아요. 차과감소 보험금은 기준에다가 적과를 하고 나서 적과후 차과수 조사를 해서 그 차이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어느 시점에 알 수 있느냐면 이때 알 수 있어요.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죠? 이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는 이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만 한다. 더불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조사예요? 추가로. 나무 조사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재 19페이지 봅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1번 항목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지요. 자, 거기에 중간에 보면 양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양가로 2번 무슨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 피해 확인. 이때 조사하는 나무가 거기 줄만 끄세요. 고사나무, 수확 불능나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20페이지로 넘겨서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 불능 상태의 나무가 있는 경우 뭐로 조사한다? 미보상. 아,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가 아닌가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 조사를 하는데 무슨 나무? 죽은 나무 고사, 수확 불능인 나무 수확 불능.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 불능인 것은 미보상 주수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냉해로 인해서 줄어든 거는 언제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이 적과가 끝나고 나서 적과 후 차과수 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준보다 줄었으면 그 피해로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데 5종 한정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데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입었다면 적과 후 차과수 조사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런가 보세요. 얘는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이때 피해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나무 피해만 확인을 하고 적과 후 차과수로 퉁쳐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피해는 적었는데 적과 후 차과수하고 평년 차과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뿐만 아니라 무슨 조사를 한다고요? 나무 피해율에 대한 조사를 해요. 자, 그게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면 20페이지 봅니다. 20페이지에 그 중간 박스 밑에 보면 라라고 보이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피해 규모 확인 밑에 동그라미 1. 어떤 경우에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줄 거 두세요.
그럼 어떤 나무들이 피해 대상 주수냐 하니까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이게 피해 대상 주수예요. 동그라미 3번. 일부 피해 주수는 대상 제외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 중에서 고사 및 수확 불능 주수를 제외한 나무 수를 의미한다. 그럼 일부 피해 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피해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할까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할까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일부 피해 주수는 대상 제외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 중에서 그러니까 피해 대상 주수에서 이 말이에요. 피해 입은 나무들 중에서 뭐와 뭐를 뺀 거, 고사와 수확 불능인 나무들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고? 일부 피해 주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조건에 뭐를 줄 거냐면 피해 대상 주수 얘를 줄 거예요. 얘가 30주. 이때 고사 주수가 10주, 수확 불능 주수가 15주면 일부 피해 주수는 몇 주예요? 5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 대상 주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사, 수확 불능, 일부 피해 나무를 피해 대상 주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부 피해 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피해 입은 나무들 중에서 고사와 수확 불능을 제외한 나무가 일부 피해 주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피해 규모,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으나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입었을 경우 피해 규모를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결론적으로 뭐 조사한다고요? 자,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하죠. 그러면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그냥 저가 오차가수 조사만 했는데 왜 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 조사를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면 얘만 조사하면 되지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와 얘만 조사하면 되는데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어떤 피해가? 5종 한정 시 어떤 피해가? 우, 지, 집, 화. 자, 이때 태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강풍도 포함되어 있죠.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암기코드 강, 태, 우, 지, 집에 불이 났다. 강, 태, 우, 저거 집에 불 났다. 이러한 재해로 피해가 발생을 하면 무슨 조사하겠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무 피해 조사 확인을 하고 추가 조사를 하는데 그 추가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 얘예요. 왜? 다른 것들은 냉해 피해 발생하면 냉해 피해에 대한 피해율 조사를 안 하는데 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얘들은 조사를 하느냐? 얘도 저가 오차가수만 조사를 하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왜?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냉해도 오고 우박도 왔다. 냉해도 오고 우박도 왔어요. 5종 한정일 때는 냉해는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박은 보상하지요. 근데 얘들을 무시해버리고 얘만 조사를 해버리면 이 피해로 인한 것도 감소가실수로 들어가 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험금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 입은 것만 주기 위해서는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태우 지지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더불어서 추가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추가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육아 타박률이에요. 나무 피해율이고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자, 그러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한 계약자가 우박으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우박.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봅니다.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무슨 조사를 하느냐 하니까 육아 타박률이라는 조사를 해요.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육아 타박률이. 이번 9회 때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예전에 얘가 3회 때인가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는 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육아 타박률이 뭐냐? 육아 타박률. 자, 육아라고 했으니까 어린 과실이에요. 어린 과실. 왜 어린 과실이냐니까 적과 이전이죠. 열매 속기 하기 이전의 것들은 꽃의 상태이거나 아주 어린 꽃봉우리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과실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린 과실이, 그죠? 타가 뭐예요? 타. 우리 야구할 때 타격할 때 자 때릴 타지요. 그죠? 때려서 박살이 난 거예요. 우박에 맞아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육아 타박률. 그러면 육아 타박률의 조사 대상은 누구냐? 일단 첫째, 어떤 계약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고 그 보상하는 제의가 뭐일 때? 우박일 때 무슨 조사를 한다고요? 육아 타박률. 육아 타박률은 아무거나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적과 전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으면 육아 타박률 조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보상을 하는 거니까 저가 짝가스만 조사하면 돼. 근데 얘는 종합위험이 아니고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다?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무슨 조사를 한다고요? 육아 타박률.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20페이지 제일 하단 양가로 3번. 거기 보니까 육아 타박률 확인이라고 돼 있죠.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한다. 자, 그러면 적과 종료 전에 달려있는 과실의 어린 과실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육아의 비율을 표본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조사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자, 조사 방법. 그러면 이 나무에 달려있는 어린 과실이 우박으로 맞아서 피해 입은 과실이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조사잖아요. 적가호 착과수 조사 방법과 유사합니다. 이거 표본 조사할까요? 전수 조사할까요? 이 표본 조사할까요? 전수 조사할까요? 표본 조사하겠죠. 착과수 조사 계열이니까. 그죠? 자, 그럼 표본 조사를 하려면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나무 조사 해놨잖아요. 나무 조사 하겠죠? 그죠? 그 나무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내요? 나무 조사 왜 한 건데?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 조사 대상 주수는 뭐에서 뭐를 빼더라? 실제에서 죽은 거, 수확 불능인 거, 미보상인 걸 빼면 얘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조사. 왜 얘들을 빼요? 이 나무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빼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뭐를 산정을 해요?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택해서 정한 다음 각 표본주별로 한쪽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동, 서, 남, 북 네 군데를 조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박이 한쪽만 치는 거 아니잖아. 평가사가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사례집에 보면 위에도 봐야 돼. 위에도. 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FM대로 동서남북만 했는데 이 조사하는 사람이 위에는 안 보더라고. 보통 우리가 밀식 재배는 키가 낮아서 다 보이죠. 근데 이제 일반 재배 같은 경우는 가지가 기니까 큰 나무일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봐요.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서 봐줘야 돼요. 그게 민원 사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매뉴얼대로 하면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조사합니다. 그럼 몇 곳이에요? 4곳.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합니다. 동서남북 4가지. 그러면 이 4가지에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떤 과실을 지금 찾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서 피해가 생긴 과실을 찾는 거죠? 이때의 과실은 유가라고 했죠? 피해 유가를 조사합니다. 피해 유가를 조사해요. 그 다음에 피해를 입지 않은 과실도 조사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정상과실. 근데 이 과실의 개수를 이 4가지에 달려있는 모든 과실을 다 세는 게 아니고 몇 개를 세느냐니까 5개 이상을 조사를 해요.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 몇 개 이상? 5개 이상.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유가 타박률을 보면 나 항목 봅니다. 나 항목.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표본 주수를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 표본주는 수령이나 크기, 착과된 과실수를 감안해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주를 선택하고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선택된 표본주가 대표성이 없는 경우 그 주변의 나무를 표본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표본주의 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자, 봅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예요. 350주. 그러면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 산정을 하면 3 플러스 얼마? 7 하면은 이때의 표본주수는 몇 주? 10주. 10주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10주에다가 동서남북 몇 곳? 4곳을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 가지별로 최소 몇 개 조사한다고 했어요? 최소 몇 개? 5개 이상이에요. 최소. 그럼 최소 조사했다 하면 몇 개로 보면 돼? 5개 보면 돼요. 그러면 표본주가 10주일 때 조사해야 될 과실의 개수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 그럼 몇 개 나와요? 40개 곱하기 5개니까 5, 4, 20 몇 개 나와요? 200개가 정답. 자, 교재 21페이지 상단 봅니다. 다 보면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 서, 남, 북 몇 가지? 4곳의 가지에다가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의 유가 등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의 개수를 조사한다. 그럼 5개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 5개를 전부 다 모으면 얘가 몇 개 나온다고? 요대로 하면 200개 나오겠죠. 이 200개 중에서 피해 유가가 몇 개고 정상 유가가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하면 타박률을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피해 유가가 100개다. 100개다. 그러면 나머지 정상 유가는 몇 개일까요? 100개죠. 왜? 이게 표본으로 추출할 유가의 개수잖아요. 그럼 이때 100개가 되겠죠? 전체가 그럼 몇 개? 피해 유가 플러스 정상 유가 하니까 얘가 몇 개예요? 200개.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여기에 있네. 표본 주수에다가 가지수 곱하기 각 가지별 최소 추출해야 될 유가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최소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2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가 타박률은 몇 프로예요? 50%.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꼬우느냐면 조사 대상 주수가 있죠. 조사 대상 주수만 주는 거예요. 표본 주수는 안 주고. 그러면 최소 표본 주수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뭐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앞대가리에다 뭐를 더해주면 7을 더해주면 최소 표본 주수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실제 결과 주수 뭐 예를 들어서 450주, 고사 주수 50주,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50주, 미보상 주수 50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피해 유가가 120개였다. 피해 유가가 120개였다. 유가 타박률을 산출하시오.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지 봅시다. 얘를 구하려면 표본 주수가 필요하죠. 근데 그 표본 주수의 기준이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그죠? 표본 주수를 구해야 되는데 표본 주수를 알려면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실제 결과 주수 450주에서 50주를 뺐으니까 150주가 빠지겠죠. 50주 마이너스 50주 마이너스 50주 하면 300주 나올 거 아니에요. 300주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는 몇 주 나오는 거예요? 10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10주에다가 몇 가지를 조사해야 돼요? 동서남북 4가지 조사해야 되죠? 조사해야 될 가지의 수는 몇 가지예요? 40가지. 그 다음에 이때 추출할 유가의 개수는 최소 조사를 했다고 하면 5개 이상이니까 몇 개? 5개. 토탈을 하니까 얼마 나와요? 200개. 그죠? 그러면 120에 200개니까 100개일 때는 60개니까 60%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볼게요. 자, 38페이지 보니까 1회 기출문제라고 있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2,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한정특약 사과 품목에서 적과 이전에 우박 피해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을 때 아래의 표본 조사값 1에서 6에 들어갈 나무 가지의 총수와 유가의 총수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표본 주수는 소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12.6 나오면 몇 주 하라고? 13주. 자, 그러면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를 보니까 사과 품목입니다. 사과 품목. 조생종하고 중생종하고 품종이 두 품종이죠.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가 각각 440주와 250주가 있어요.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피해 내용은 우박이고 피해 조사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가 타박률. 그럼 이제 표본 조사 값에서 스가루와 감홍의 각각의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돼야 되고 나무가지 주수는 총 몇 개가 돼야 되고 유가의 총수는 몇 개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주목.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적정 표본 주수, 이게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표본 주수라고 했죠. 그죠? 그죠? 자, 여기 봅니다. 이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를 알려면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는 440주와 플러스 몇 주예요? 250주니까 전체가 690주입니다.
얘가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지요. 자, 그러면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는 얘 플러스 7 해야 되죠. 그러면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나온다고? 13주예요. 그러면 지금 스가루하고 감홍에 대한 적정 표본 주수를 각각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스가루의 적정 표본 주수는 과수원 전체가 표본 주수가 13주인데 이 13주를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출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440주죠. 이 440주가 전체 690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적정 표본 주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서 13 곱하기 440 나누기 690 하고 나누면 8.2 얼마가 나옵니다. 8.2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조건이 주어졌지요.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올림. 별도의 조건이 없어도 올림. 반올림 돼 있으면 반올림. 무조건 조건이 우선이에요.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뭐 한다? 올림 처리하고, 반올림 조건이 있으면 반올림 조건이 우선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조건을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올림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9주. 몇 주? 9주. 스가루의 적정 표본 주수가 몇 주가 된다? 9주. 그럼 나머지 감홍의 경우는 250주가 690주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3 곱하기 250 나누기 690 하면은 4.7 얼마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4.7 얼마가 나왔으니까 몇 주가 되는 거예요? 5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스가루가 적정 표본 주수가 몇 주가 나왔다? 5주고, 감홍은 얘가 아까 9주죠? 9주고, 감홍이 반올림해서 5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몇 가지 조사해야 돼요? 4가지 조사해야 되겠죠? 4가지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스가루에 조사해야 될 가지수는 36가지가 될 거고, 감홍에 조사해야 될 가지수는 20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유가수는 최소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각 가지별로 몇 개씩? 5개. 얘도 각 가지별로 몇 개? 5개. 36 곱하기 5 얼마 나와요? 180개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의 5는 100개 조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시험에 1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살펴보시면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품종별로 수령별로 표본 주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몇 가지 조사한다고 했어요? 4가지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표본주 곱하기 4 하면 가지수 나오지요. 그다음에 각 가지별로 최소 몇 개 이상 조사한다고 했어요? 5개 이상 최소 조사한다고 했으므로 5를 곱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다시 우리 교재 21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21페이지로. 자, 그럼 육아타박률은 우리가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육아타박률은 이 육아타박률을 조사할 대상, 종합위험이에요? 5종 한정이에요? 종합위험은 이거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가고 착가수 조사만 하면 돼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만 얘를 조사를 하고, 5종 한정이고 and 어떤 재해로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얘를 조사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5종 한정이고 우박 피해 시 조사를 하더라.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네 곳의 가지에다가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을 조사를 해서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를 구분을 하지요. 이 값을 유가 타박률은 피해 입은 게 피해 유가가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요? 전체 유가수로 나누면 되겠죠. 이때 전체 유가수란 정상 그 다음에 피해 유가의 합이 되겠죠. 얘를 산출하는 방법 최소값은 표본주수 곱하기 네 가지 곱하기 각 가지별로 얼마? 5. 됐나요?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장, 개념의 이해.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거나 종합위험에 가입을 한 경우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위험은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우박으로 인한 피해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적가호 착과수 조사를 하고 나서 줄어든 것만 조사하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비슷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농민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줄어든 거는 보상을 하지만 맞아서 생긴 상처로 인한 이 피해는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는 거지. 이게 이제 어린 과실일 때는 얘가 피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 육아일 때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죠? 또 이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달려있는 상태로 조사를 하느냐니까 따거나 수확한 것은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요. 함부로 따면 안 돼. 수확기 때는 따주면 좋아해요. 대신 수확을 해주니까.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수확하기 전에 과실을 함부로 땄다가는 그거는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함부로 못 따요. 달려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우박 피해를 입은 과실은 적과 전에 적가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착과감수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이게 언제냐니까 수확기 때예요. 수확기 때 착과 피해를 조사를 합니다. 별도의 착과 피해를 조사를 해서 그거는 감수량 조사를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보험금 2번 받겠네요? 2번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적과 전에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만으로 끝. 착과 피해 발생한 건 언제 가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 수확기 때 가서 착과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해서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5종 한정은 우박 피해를 2번 인정해 주나요? 적과 전에 유가타박률로 우박 피해 인정하고 또 다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피해 인정하고 2번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5종 한정이 더 좋네? 보험료도 적게 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2번 조사하는 건 맞아요.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니까 피해가 확실한 것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감귤에 가면 감귤도 수확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100% 피해 입은 것만 피해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다시 착과 피해 조사를 해서 부분 착과 피해 입은 거 있죠? 다시 계산을 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도 유가타박률에서 박살이 난 거, 확실한 거는 유가타박률로. 그럼 50% 피해 입었거나 80% 피해 입은 부분 피해 입은 거 있죠? 그건 언제 가서? 그때 지금은 피해가 확인이 안 돼. 언제 가서?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감수 과실수로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로 산정을 해서 누적 감수 과실수에 더해줘요.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종합위험은 돈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잖아. 한 번만 보상받는 거고 얘는 돈 적게 내고 두 번 보상받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컨대 감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감귤은 수확 기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착화 피해를 100% 착화 피해만 인정합니다. 부분 착화 피해는 수확기 때 가서 따로 조사하듯이 얘도 같은 유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육아 타박률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육아 타박률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니까 두 번째가 나무 피해율이에요. 나무 피해율 우리 좀 전에 배웠는데 언제 배웠어요? 종합 위험이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 발생했을 때 어떤 나무들 조사했어요? 죽은 나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일부 피해 나무, 피해 대상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서 나무 피해를 산출을 했죠. 근데 5종 한정일 때는 조금 다르게 조사합니다. 5종 한정일 때의 나무 피해율은 고사나 수확 불능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나무 피해율인데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나무의 상태만을 봅니다. 나무의 상태. 고사 안 따집니다. 수확 불능 안 따집니다. 오로지 뭐만? 나무의 상태. 그럼 나무의 상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니까 소실 2분의 1, 절단 2분의 1,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소실이 뭐예요? 소실. 불에 탄 거. 절단, 부러진 거. 불에 타거나 절단된 거는 기준이 있죠.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분리되었거나 침수된 거, 이걸 우리가 수확불능이라고 했죠. 2분의 1 기준이 수확불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수확불능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화재가 발생해서 나무가 탔는데 그 나무에 탄 정도가 몇 분의 몇? 2분의 1 탔구나. 죽었는지 수확불능인지 구분 안 해. 그 다음에 절단, 부러진 거죠. 부러진 거. 어느 정도 부러진 거? 2분의 1 정도 부러진 거. 그 다음에 도복은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보통 우리 보험약관 기준으로 해서는 뭐 45도 기울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도복이 되었으면 썰어진 거잖아요. 썰어졌으니까 뿌리가 드러났을 거고 죽을 수도 있겠죠. 또는 수확불능일 수도 있겠죠. 넘어진 거 다시 일박혀가지고 다시 심으면 나무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수확불능인지 고사인지 구분 안 해. 그 다음에 매몰. 산사태가 나서 과수원을 덮쳤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도복만 매몰이 됐구나. 그 다음에 유실. 또 내려간 거예요. 얘는 100% 죽었겠죠. 그거 찾아갖고 다시 심으면 살겠어요? 100% 그렇지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구분 안 한다고. 침수는 뭐예요? 물에 잠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물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수와 침수로 구분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관수는 완전히 잠긴 거. 침수는 일부가 잠긴 거를 침수라고 불러요. 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확불능입니다. 물에 잠기면 과실이 다 썩어요. 다 떨어지면. 근데 침수는 발목까지만 잠길 수도 있고 허리까지만 잠길 수도 있고 일부 가지만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을 뭐로 나누냐 하니까 얘도 뭐로 나눠요? 실제 가입 결과 주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나무 피해율은 전부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요. 결국은 얘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유 설명드렸죠? 가입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보다 크면 계약상 변경해야 되죠? 본가입 금액 감액을 하고 얘가 가입 주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자값에 들어갔다고 하면 얘들 전부 피해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침수 주수는 달리 계산을 합니다. 왜? 아까 관수와 일부 침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 주수. 말 그대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거. 그럼 여기에는 관수가 될 수도 있고 침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잠긴 놈, 일부 잠긴 놈 전부 침수 피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과실의 침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침수 주수로 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침수 피해 주수가 100주. 완전히 잠긴 거, 그 다음에 일부 잠긴 거 구분 안 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100주예요. 근데 침수율이 30%가 나왔어요. 그러면 침수 주수로 인정하는 거는 몇 주라고? 30주만 인정을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30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수 피해를 입은 건 100주지만 분자값에 올라가려면 전부 피해가 돼야 되니까 30주가 전부 피해 입은 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침수율. 그러니까 얘는 과실의 침수율이에요. 과실이 얼마만큼 물에 잠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율은 침수 피해 입은 나무들 중에서 한 주 이상을 선정을 해요. 몇 주 이상? 뭐 한 주 해도 되겠네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때 이 나무 한 주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나무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그 침수 피해의 정도가 관수된 거, 발머가지에 있는 거, 중간쯤 온 거. 중간쯤 평균적인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한 주 이상을 선정을 해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세요. 그게 이제 대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침수가 된 과실도 있을 거고 침수가 안 된 과실도 있겠죠. 이렇게 과수원이 보면 이렇게 평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겼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잠긴 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만 잠긴 놈도 있을 거고 발모가지 정도만 잠긴 놈이 있을 거야 말이에요. 그럼 얘가 표본주가 되겠죠.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 중에서 잠긴 거, 안 잠긴 거, 잠긴 거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침수율이니까 전체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100개. 희한하게도 100개. 이 100개 중에 세보니까 침수된 과실이 30개예요. 그럼 침수 안 된 거는 70개. 그러면 침수된 과실과 미침수된 과실, 전체 과실 수죠? 얘가 몇 개라고? 100개. 몇 프로예요? 30%. 이게 침수율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교재 봅니다.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20페이지 상단 다 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그 다에 보면 유실 있죠? 매몰 있죠? 도복, 절단, 소실. 근데 기준이 있는 거는 두 놈밖에 없지요? 뭐하고? 소실과 절단.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한다.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에만 해당이 되고 해당 나무는 고사 및 수막 불능 주수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고사냐 수학 불능이냐에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 나무에 뭐만 본다고? 상태만을 기준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순서가 아니죠. 이 순서를 암기하는 코드가 소, 절, 도, 매, 유, 침. 소, 절도범은 소도둑놈은 매유, 철화, 소절도, 매유, 침. 자, 이때 침수에 한해서만 침수 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한다? 침수 피해 주수에다가 과실의 침수율입니다. 나무의 침수율이 아니라
과실의 침수율을 곱해서 뭐를 찾는다고요? 침수주수를 구한다고. 그 구하는 방법이 박스에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봅니다. 표본주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몇 주 이상? 한 주 이상.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한다. 이때 과실 침수율은 침수된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눈 값이고, 이때 전체 착과수란 침수된 착과수와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의 합이다. 그래서 침수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에다가 뭐를 곱한 거? 과실의 침수율을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침수 피해 주수가 된다. 됐나요? 됐나요? 자, 시간 관계상 요거 설명해 버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육아 타박률 조사했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조사했죠? 근데 생육기간 적과 전에 우박이 1차 우박, 2차 우박, 3차 우박 3번 왔어요. 환장 안에. 이런 과수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보험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봅니다. 거의 없겠지만 뭐 이런 과수원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피해가 자주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적정 기온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1차 조사하겠죠. 육아 타박률 나왔죠. 2차 조사하겠죠. 육아 타박률 나왔을 거예요. 3차 조사했을 거예요. 육아 타박률 나왔어요. 1차 조사 때 10%. 육아 타박률이. 2차 조사 때 15%. 3차 조사 때 2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과실의 육아 타박률은 10%, 15%, 20%니까 45%다. OX. X. 그럼 몇 프로 할까요? 20%. 가장 큰 값으로 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10%는 이 15%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5%는 이 20%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한다. 동일한 우박이 여러 번 발생하면 육아 타박률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값. 얘도 마찬가지예요. 낙엽 인정 피해율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낙엽 인정 피해율도 1차, 2차, 3차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어떤 값? 큰 값으로 합니다. 근데 나무는 나무 피해율 1차, 2차, 3차에서 가장 큰 놈으로 하지 않아요. 나무는 나무수를 누적해서 한 번에 산출합니다. 나무 피해는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산출을 하는데 얘는 산출을 해야 돼요. 얘는 산출을 왜? 실제 결과 주수를 소절도 매유 침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산출을 해야 되겠죠. 1차 조사 때, 2차 조사 때 침수주수, 3차 조사 때 침수주 전부 누적해요. 무슨 말이냐면 1차 피해 때 침수 피해 주수가 100주. 과실의 침수율이 30%. 2차 조사 때 침수 피해 입은 나무 주수가 150주. 30%. 3차 조사 때 50주. 30%.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지요. 30% 하는 게 아니라 100주에 30%니까 몇 주예요? 30주. 얘가 뭐예요? 침수 피해 주수예요? 침수 주수예요? 얘는 침수 주수지요. 그럼 150주에 30%니까 얘는 15 곱하기 45주가 되겠죠. 그죠? 얘는 15주가 될 거 아니에요. 침수 주수지요. 얘를 누적해요. 어떤 나무만?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 주수를 100주, 150주, 50주 하면 이게 전부 다 몇 주예요? 우리 과수원에 150주밖에 없어요. 우리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150주밖에 없는데 침수는 중복이 되니까 이걸 전부 다 합쳐버리면 우리 과수원의 결과 주수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침수 피해 주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주수를 누적하는 거예요. 그럼 침수 주수를 누적하기 위해서는 침수 피해 주수에다가 과실의 침수율을 곱한 값 얘를 누적한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 각 피해율 중에서 유가 타박률과 낙엽 인정 피해율은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중에 어떤 값? 큰 값으로 하되 나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나무의 피해 대상 주수를 뭐로 한다? 누적합니다. 단 침수 피해 주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주수를 누적합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호우가 3번 왔어요. 집중호우가 3번 왔는데 우리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150주밖에 없는데 1차 조사 때는 100주만 침수가 됐고 2차 조사 때는 과수원 전체가 침수가 됐고 3차 조사 때는 50주만 침수되었다고 하면 이걸 누적을 해버리면 우리 과수원에 심어있는 나무들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뭐로 한다? 계산을 한 값, 침수 주수를 뭐 한다고요? 누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낙엽 인정 피해율을 배울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